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한국 경제를 이끈 주역은 한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수고에 충분한 몫을 돌려주었을까요? 그 해답은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노동소득 분배율도 커집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국가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내에서 한국은행, 해외에서는 OECD, 국제노동기구 ILO,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1.8%포인트 오른 63.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OECD가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조사 대상국 29개 중에서 10번째로 평균 이하였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평균치를 상회하면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소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수는 자영업 소득입니다. 발표하는 기간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다른 이유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의 대가로 얻은 노동소득으로 보는지 자기 사업에 돈을 투자한 자본소득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자본가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빈부격차가 커져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가 위축돼 내수시장이 불황을 겪는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요? KF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세계화, 즉 대외개방 요인에 주목했습니다. KF의 연구 결과 무역 변수가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최소 0.05%포인트에서 최대 0.1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투자를 하는 국제투자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 관련 변수가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최소 0.0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해보면 세계화는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동소득을 낮춥니다. 이런 경향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에 더욱 커지는데요. 그만큼 자영업자가 세계화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세계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세계화의 부산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소득분배 정책에 미리 고려하는 것입니다. KF의 연구 결과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모든 세계화 지표와 모든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크게 개선합니다. 노동소득 분배율로 바라본 세상은 노동자들에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여러 경제 위기를 겪으며 기업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특히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몫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에 사회 안전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사회적 후생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조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공정한 원화청 관계를 확립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지금의 경제 성장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했습니다. 더 큰 미래와 더 큰 번영을 위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F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